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소프트 테스팅의 7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실제 우리가 현재 프로젝트에 임하고 개발에 임하고 있는 그 현실 세계와 같이 견줘가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한 손실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많은 어떤 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런 손실 이런 것들은 두 번째로 하기도 하고 첫 번째로는 비용적인 측면만을 가지고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그 비즈니스에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굳이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한 어떤 그 비용 손실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어느 업체 또는 어느 기관이라고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금융기관의 금융사고들, 인터넷 뱅킹 사고들, 그 다음에 시스템들이 다운되는 사례들, 그 다음에 뭐 쇼핑몰 업체들, 그 다음에 또는 그 포털 업체들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그러한 것들 보면은 사실은 다 거의 대부분이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는 과정에서 조금 로직을 잘못 구사를 해가지고 잠재되어 있는 버그들이 나와서 발생하는 것들, 또는 오류를 패치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고도화 차원에서 모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코딩 미스로 인해서 어떤 결함이 발생해가지고 그것이 큰 대형 사고로 이렇게 비화가 되고 발전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꽤 제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만 2004년도 7월 달에 우리 서울시의 신교통카드 시스템 그때 도입되었죠. 근데 초기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작동으로 인해서 굉장한 교통 대란을 일으켰죠. 1200억 원가량의 그 프로젝트에 그 3주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류의 원인도 파악을 하지 못했던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달에는 그 버스 단말기 오류로 인해서 그 무상 승차를 또 해야 됐죠, 우리가 한동안. 이것들도 그 내용들을 보면은 비정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비정상계에 대한 처리를 과정에서의 어떤 그 결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발생한 버그인데 하루의 손실액이 그 당시에 5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뭐 우리은행의 어떤 전선 사고들, 그 다음에 어떤 그 한메일의 어떤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용적인 손실도 그렇습니다만은 비즈니스적으로 얼마만큼 그 기업은 치명타를 입겠습니까? 대기업들도 휘청할 수 있는 정도지만 조그만 중소업체들은 그 하나로, 그런 사고 하나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몰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성상 이러한 사고들이 쉬쉬하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훨씬 많죠. 예. 자,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다시 말해서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분석 설계를 하는 과정, 요구사항을 고객으로부터 정의해가지고 그것을 정의하는 과정, 그걸 가지고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설계된 걸 가지고서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개발된 제품을 이제 실제로 사용하기 앞서서 테스팅하는 과정, 테스팅해서 이상 없어서 이제 실제로 고객한테 인도를 해가지고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유지보수가 발생하죠. 이 과정이 5단계로 나눠봤을 때 이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했을 때 비용은 어느 단계가 가장 많이 들까요? 보면은 테스트 단계와 유지보수 단계에서 결함을 잡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건 뭐 저의 얘기가 아니고 테스팅 업계에서 이미 통계 데이터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정제되어 있는 그 통계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러한 그 결함은 그럼 언제 생성되느냐?
라고 봤을 때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정의하는 과정,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코딩에서 개발하는 과정,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인수하기 위해서 제품을 테스팅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제품화 되어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과정. 이렇게 봤을 때 결함은 어디에서 생성이 가장 많이 되냐면은 맨 초기 단계인 분석 설계 과정에서 결함이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죠. 결함은 거기에 내재가 되어 있는데 사전에 테스트를 하지 않고 어떤 분석 설계 과정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나중에 사용자한테 사용자가 인수하는 단계까지 계속 그것이 숨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함이 비로소 발견되는 단계는 사용자 인수 시험 과정, 인수 테스트 하는 과정, 검수 과정이라고 하죠. 그 검수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비로소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함이 실제 가시적으로 눈에 발견되고 보여지는 것들은 검수하는 과정, 사용자에게 인수되고 우리가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지만 그 발견된 결함은 결국 언제 생성되느냐면 맨 초기 분석 설계 과정,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과정, 요건을 정의하는 과정, 거기에서 결함이 생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픽스하는 과정, 대응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 비용이 나중에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용자 인수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처음에 초반에 발견돼서 대응하는 그 비용하고 이렇게 두 개를 대조해 봤을 때 나중에 늦게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결함은 비용이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시사하는 점은 숨어있는 버그, 다시 말씀드려서 설계의 오류라던가 기능 버그, 이러한 것들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건 정의와 분석 설계 과정들을 객관적으로 제3자 관찰자 시점에서 검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 개발되어 있는 제품을 제3자 관찰자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개발하고 테스트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충분한 시간과 맨 첫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는 없죠, 물리적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지는 부분,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력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집중해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의 품질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분석 설계를 하고 있고 또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회사는 똑똑한 인력을 개발 쪽에다가 투입하려고 하지 테스팅 쪽에 투입하려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인재가 경력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인력을 개발 쪽에다 넣으려고 하지 검증하고 테스팅하는 거기다 넣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버그라는 것이 개발 과정에서의 프로그램 버그보다는 분석 설계 과정, 설계에 의한 결함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치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스트를 거의 대부분 개발이 끝난 시점에서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빨리 하면 할수록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면서도 개발에 몰입을 하면서 일정에 쫓기기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개발이 거의 다 된 시점에서 몰아서 그것도 별도의 제3자 테스터가 아닌 개발자에게 자기가 개발한 제품을 자기가 테스트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개발자들도 내가 개발한 제품을 제3자가 테스트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좀 저항감이 있죠. 내가 만든
개발할 프로그램은 그 사양이라든가 제반 흐름을 내가 가장 잘 알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서 요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사양은 어떻게 되고 설명을 해가면서 테스트를 맡겨야 되느냐? 언제? 나 지금 개발하기도 바쁘고 내 일정에 좀 쫓겨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러한 의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트들이 굉장히 유사한 다큐들이, 뭐 형상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소스들도 유사한 유사한 모듈들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동일한 기능을 하는 모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에 쫓겨가지고 그걸 찾지 못해서 부랴부랴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써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설계 문서들도 소스하고 다큐멘트가 체계적으로 일련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비슷한 다큐멘트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신 버전인지 또 모를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개발에 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좀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좋은 환경에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말씀드린 몇 가지 중에서 단 한두 가지라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소프트 테스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그 공감을 갖고 그 방법론을 좀 깊이 있게 배워가지고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또는 개발하고 있는 그 분야에 적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어떤 체계적인 품질 관리 기법을 체득을 해서 적용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냐고 하면은, 반복적인 실수, 반복적인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전에 10건이 나왔다고 하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7건, 5건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동일한 어떤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들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과 개발 향상성에 굉장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동일한, 특히 솔루션 업체들은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동일한 어떤 여러 고객 사이트에 나가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품질이 나날이 향상될 것이고, 기존에 3개월 걸렸던 프로젝트가 2개월이 걸려서 완성할 수 있고, 품질 또한 전에 3개월을 걸려서 그 완성을 했던 그거에 못지않게 훨씬 더 우수한 품질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해서 막연하게는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심오한 방법론이 있고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품질에 대한 우리의 의식도 제고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그 품질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듈들에 대한 재사용성, 그리고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인력과 비용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타이트하게 함으로 인해서 줄일 수 있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의 기법이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 과정으로 옮기는 것, 액션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제품, 내가 만들고 있는 개발의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임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경쟁력을, 대외적인 경쟁력, 대내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번째로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국산 소프트웨어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가 최근 1, 2년 사이에 신문에, 지상에, 언론에 공개된 그런 자료들을 몇 가지 스크랩해 놓은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딱 한 장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IT 강국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을. IT 강국 대한민국. 그렇지만 그 IT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실 소프트웨어라는 타이틀로 기사화된 것들이 몇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그 전문 인력의 양성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도의 그 소프트웨어 규모,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IT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한 9,000개 정도 됩니다. 2008년도 말 기준으로 한 9,000개 정도 되고, 그것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9% 정도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작긴 하죠. 굉장히 작긴 하는데, 그 정도 볼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테스팅 전문 인력이 한 14,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 또 수치는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낸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9,000개 업체에서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전문 인력으로 봤을 때는 한 14,000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보수적으로 보면 1,000명, 조금 넓게 보면 2,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평균 1,500명 정도,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또 자랑하는 어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많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들, 그 고가 폰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가 폰들을 그 기업을 믿고 또 비싸니까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또 광고에 현혹되기도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써봤더니 거기가 버거 투성이더라 라는 어떤 그러한 뉴스도 많이 접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3사의 휴대폰 3사의 그 게시판들 그래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불만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버그 오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결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 보면은 기능의 사용상의 불편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까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얘기할 그런 경우의 수들이라든가 얘기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겠죠. 버그는 아니지만 사용하기 불편해. 이걸 좀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난 자료에 의하면은 며칠 전은 아니군요. 한 달이 조금 못했습니다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 약 9,000개 가량 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품질 관리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품질 관리 전문 조직을 또는 전문 전담자를 갖추고 있지 않는 비율이 92.5%, 갖추고 있다는 비율이 7.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테스팅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전담 조직이나 전담자를 두고 있지 않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참 갈 길이 멀다. 또는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전문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참 시장성은 넓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반면에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국산 소프트웨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계가 이렇게 여전히 취약한 요소들이 많이 있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어떤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은 좀 짧게 끝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례 몇 가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은 올바른 테스팅의 방법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